근데 약간 원래 뭐 성향일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심하다면서요, 굴곡이. 굴곡이 심하다기보다는 코로나 때 굴곡이 좀 심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는 별 네, 굴곡은 네, 없었고. 없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렇게 계속 우상향이 안 되면은 그런 시드머니가 쌓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 네, 계속 수익률은 좋았었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제 주변 지인들한테는 제가 농담 삼아 제가 주식을 잘못 배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좀 극단적인 집중 투자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종목 정도만. 예, 예. 거의 몰빵 스타일이시라고. 완전 몰빵이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권해드리는 그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네. 여기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몰빵 투자는 지양하시는 게 맞고. 굉장히 조금 뭐라 해야 되나. 레버리지 효과가 많이 날 수도 있지만 정말 위험한. 그쵸. 그거 얘기들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코로나 때 어떻게 됐는지.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제 벌이에 비해서 250만 원이라는 돈이 되게 작은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레버리지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대호 기자님도 아시잖아. 250에서 250 레버리지 써봤자 제 벌이가 한 달에 1,000만 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잃어도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없는 돈이라면 사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커졌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투자하는 버릇이 계속 쌓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종목 집중 투자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쌓이고 계속 성공을 하니까 이게 자산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리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두 자릿수를 찍고 나서 네. 제 재산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금 두 자리를 찍고 나서 그때 이제 좀 느낀 게 이게 레버리지를 이렇게까지 많이 쓰면은 투자해서 좀 안 되겠다. 이제 그래도 내가 두 자릿수까지 왔으니까 조금 레버리지를 좀 줄여보자 해서 그때 이제 제가 김철강 형님 그 방송을 봤는데 김철강 형님이 자기가 그 HTS 매매 중독이 안 되려고 자기 장모님한테 계좌를 맡겼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두 자릿수 찍고 나서 계좌를 3개로 나눈 다음에 네. 계좌 2개를 신용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만 하게 되면 그 33%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최대 33%만 쓰게 이제 해놓고 투자를 했고 그게 다행히 완충작용을 해서 제가 코로나 때 시장에서 아웃을 안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해 연말에 주식을 130%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30%의 레버리지를 얹어서. 왜냐하면 오래 주식한 사람들은 연초 효과가 되게 좋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20년 말에는 그 내년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것 때문에 숫자가 안 찍혀도 주식이 되게 잘 가거든요. 네. 특히 코스닥 중성주 같은 경우는. 네, 네, 네. 근데 이제 1분기에 분기 실적이 찍히고 나서부터는 그다음부터 숫자를 많이 보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효과를 노려서 제가 연말에 항상 주식을 130%를 가져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때 좀 해갖고 30%를 덜고 뭐 이런 식으로 갔었어요, 항상. 네, 네, 네. 그러면 그게 주요하면은 주식을 많이 들고 가니까 항상 수익률이 좋았던 거고. 네. 근데 그게 역시나 뭐 계속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코로나 때 제가 주식을 130% 들고 있으니까 코로나 때 제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78% 맞았어요. 마이너스 78%? 네, 78%. 그 2020년 3월에? 네, 네. 아니, 2개 계좌는 신용을 막아놨다면서요? 3개 다 합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차피 그냥 원래 주식도 거의 뭐 한 반 토막. 근데 3개 다라도 이 기자님 된다고, 예. 종목이 하나잖아요. 계산하기 쉬워요. 내가 10억으로 한 종목 샀다고 했으면 예. 제가 13억으로 한 종목 산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거기서 60%까지면 마이너스 70%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78% 되는 거예요. 계산 정확하게 나오시잖아요. 그럼 이쪽 거는 이제 반대 매매도 맞았고. 이쪽 2개는 살아있고. 살아있고. 이쪽 2개는 반대 매매 안 되게 계속 예, 줄였죠. 그쵸. 이건 계속 파란 거고. 그렇게 됐고. 그러면 그 직전에는 약간 이제 두 자릿수 자산 때에서 5억이 돼버렸다고. 5억까지 숫자까지 얘기하면은 너무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말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에피소드가 있는 게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랑 처가랑 해갖고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해서 애들이랑 진도 대명콘대에 놀러를 갔어요. 언제요? 코로나 3월에 최저점에. 근데 제가 그때 바닷가에서 텐트 치면서 막 하한가 맞고 그래갖고 이틀 만에 마이너스 50%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가족들하고 놀러 가 있는데. 뭐 티도 못 내겠고. 거의 뭐 한 3월 10며칠 뭐 이럴 때요. 그때 그랬었고 2박 3일 갔었는데 2박 3일 동안 마이너스 50% 난 거예요. 그 나고 그 가족들이 혹시 알았어요 그때? 얘기 안 했죠. 그 막 혼자 손 떨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혼자 그냥 괴로워했는데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고. 표정이 그러면은 다 아, 제가 티가 났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실력은 되게 없는데 멘탈은 좀 강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 안 했고 그냥 와. 그러고 이제 있다가 계좌 한창 때 이제 마이너스 78%를 맞았는데 예.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하던 학원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 중지 상태였고 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제 명의의 집도 없었어요, 아파트도. 네, 네, 네. 그래서 전세 살았는데 제 전 재산이 지금 마이너스 80% 정도 가까이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너무 괴로워서 그 당시 이제 제가 또 종교 생활을 하니까 교회 가서 이제 기도도 좀 많이 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 밤에 이제 교회 가기 전에 문을 열고 애들 자는 거 보는데 애들은 아빠가 이렇게 된 걸 모르고 자잖아요. 아. 근데 제가 그날 이제 메모도 해놨어요. 제가 개인 비공개 카페가 있는데 예. 그날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다 메모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애 셋 아빠라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 내가 어떻게든 좀 잘해서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었고 가장 잘한 건 이제 주식 안 판 게 제일 잘한 거죠.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80% 가까이 찍고 그 최저점 대비해서 지금 계좌는 한 40배 정도 올라온 상황. 40배? 네, 40배. 최저점 네, 대비 최저점 대비. 40배. 네, 네. 그럼 아까 제가 몇 억이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이 그래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5억 곱하기 40배 하면 아니에요. 그건 내 재산 아니야. 아,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건 뭐 택도 없습니다, 제 재산. 네. 하여튼가. 네. 야. 근데 사실 작년 3월 돌아보면 힘들었던 분들 되게 많죠.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은 1000억 계좌, 뭐 CFD까지 다 땡겼던 계좌가 거의 뭐 200억 남았다고 이런 분도 계셨었고, 진짜 100억대 이제 슈퍼김이 되셨던 분들이 깡통 차신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느끼는, 저야 뭐 이제 진짜 완전 개미 계좌기는 한데, 예전에 한번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애들이랑 에버랜드를 놀러 갔는데, 그때 시장이 많이 빠졌어. 날씨는 정말 좋은 날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했는데, 막 1, 2천만 원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괴롭죠. 어차피 조그마한 돈인데.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되게 막 괴로운데, 애들은 너무 해맑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 막 노는 거였는데, 도대체 뭐가 행복일까를 생각을 했어. 그래서 애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제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같은 애 셋이잖아. 네. 같은 애 셋인데. 그 마음을 알겠어요. 제가 감정이입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좀 많이 느낀 게 이거 그냥 시장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아웃 안 당하고 오래 투자하는 게 제일 그냥 좋은 길이다. 그래서 요즘도 그냥 계속 기도하는 게 그냥 시장에서 아웃 당하지 않고 오래오래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지나친 레버리지 이런 거는 지양하는 게 저도 알잖아요. 많이 쓰시는 분이 여의도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지금은 10%로 줄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은 보니까. 계좌를 한 10개 정도로 나눠 있고 10%로 줄었고 네. 지금 제가 이제 주식이 항상 100%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 시즌에 네. 그냥 좋은 종목이 보이면 그때 정도 사고 그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고 TP랑 현재 주가랑 차이 났을 때 그런 식으로 단타 칠 때만 조금씩 그냥 그 레버리지 10%에서 쓰고 있고요. 레버리지 10%로 줄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제 좀 지킬 것들이 생기니까 조금 이제 투자 방식도 좀 달라지는 네, 거예요. 나이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지론이 그 시장에 비해서 아웃퍼폼을 하거나 남들보다 자기가 수익을 잘 내려면 결국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집중이랑 레버리지밖에. 근데 집중이랑 레버리지를 하려면 그 필요한 전제가 뭐냐면 깊은 리서치예요. 네. 리서치가 돼 있으면 집중이랑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자기가 앞서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또 뭐 다 알잖아요. 그런 슈퍼개미들은 다 그런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에요. 집중이랑 레버리지를. 저는 슈퍼개미 택도 아니고 저는 생계형 개미지만 그런 사람들이고. 그쵸. 뭐 사실 많은 투자 고수분들이 그쵸. 레버리지는 위험하다, 레버리지는 쓰지 마라 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레버리지를 쓰시는데 그쵸. 그거는 형님도 말씀하셨지만 감당을 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만큼의 리서치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쵸. 또 이제 이런 손실을 크게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천재지변적인 일이 있으면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으로 이제 저희도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신용, 주식담보대출 이런 것보다는 우선은 만약에 이제 20년,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뭐 1억 받을 거 한 1억 2천 받아 요런 거로 하는 거는 이제 만기도 길고 반대 매매도 이제 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괜찮다.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전제가 좀 질적으로도.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이게 오프라인 강연 때 이럴 때 많이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3년 동안의 견습 기간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식에 적합한 사람인지 자기가 주식을 잘할 수 있는지 뭐 저는 이제 일반인이라면 최소한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3년은 그러니까 저는 뭐 차트 투자나 뭐 스캘퍼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대호 기자님도 뭐 방송하시는 거 보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차트를 보고 스캘핑을 하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10,000명에 한두 명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고 100m 달리기 선수. 그렇죠.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투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 투자, 네.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 가치 투자라고 하더라도 뭐 저퍼 PBR 사갖고 될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실적 대비 저평가된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거는 투자 아이디어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 투자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과정을 2, 3년 동안 몇 번씩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성공할 때는 어떻게 성공했고 실패할 때는 내가 왜 실패했지 이게 쌓여갖고 한 3년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네. 본인이 알게 되거든요. 내가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성향인지 아니면 내가 투자에 안 맞는 성향인지. 요때 투자에 안 맞는 성향이면은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예금 하셔야 돼요. 간접 투자하시거나. 이럴 때는 곤조 부리면 안 되는 거고 거기서 3년 정도 견습 기간이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다면 한 뭐 30대 초반, 20대 후반이라면 저는 레버리지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처럼 40대 중반이거나 이대호 기자님처럼 40대 초반인데 에셋 있거나 이러면은 쓰면 안 되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본인에 딱 맞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자산 배분 비중도 뭐 20대 주식 비중, 30대 주식 비중, 40대 주식 비중.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주식 비중이 사실은 줄어야 정상인 것고 맞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는 뭐 당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투자하더라도 그 전액을 다 잃더라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이제 본인의 인생 기간이 기니까 뭐 많이 이제 스마트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형님 자산 얼마인지 지금은 여쭤봐도 됩니까? 아, 자산 공개는 안 하고 아까 그거 제가 상반기 수익금 공개한다는 거 그것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네, 이거는 제가 아니 왜냐면은 요거는 캡처했는데. 형님께서 아까도 네, 우리 방송에 나간 부담스러워서 우리 바람의 숲 김철광 형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어디 가서 나갈 거면은 계좌를 보여주고 말해라 막 그 형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쫄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쫄은 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좌를 공개 안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김철광 선생님이 대중과 소통하는 투자자라면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 혼자 그냥 전업 투자하고 그렇게 할 거면은 뭐 계좌를 어디 가서 공개 안 하는 게 그렇죠. 맞는데 그럴 필요도 없죠. 대중과 소통하는 투자자라면 공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래서 거기에 좀 감명을 받아서 아니 절대 다른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제로 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근데 솔직히 이제 재산 공개나 뭐 캡처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는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이대호 기자님한테 보여드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요 정도만 하시면은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가지고 저도 왔어요. 방송을 통해서 남의 계좌를 보여드리고 그런 적은 없어요. 네, 그런 적도 없고 그 남의 계좌를 이렇게 보는 것도 되게 오랜만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처음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네네네네. 이렇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올해 수익금이에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수익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개예요 계좌가? 7개, 8개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건 아니고 여기까지 그러면 8개 정도 되겠네요. 8개 정도 되고 요거를 제가 여기 지금 합계를 해서 한 게 이제 요 금액. 올해 수익만? 예, 올해 수익 아니 올해가 아니라 올해 6월까지 수익금이죠. 아, 올해 6월까지? 예, 7월은 제가 정산 안 했어요. 예. 이거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금. 금. 예, 이렇게. 그 부동산은 여기 포함이 당연히 안 돼 있는 거고. 당연히 안 되죠. 부동산은 가치 평가를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도 많다고 살짝 들었는데. 아니 많지 않아요. 안 많아요 부동산. 장난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그 몇 번의 깡통 또 2번 정도 샀죠. 코로나 때도 그냥 저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는 거 그 자체가 대단한 건데 물론 작년에 처음 주식 계좌를 열어보고 처음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 중에도 작년에 뭐 50% 100%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올해도 뭐 잘하고 계시면 이제 뭐 더 좋은 거기는 한데 그런 장세가 어떻게 보면 한 10년에 한 번씩 왔던 거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한 12년 있었습니다만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상수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천재지변이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듣고자 하는데 아니다. 그래도 지난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수익을 내셨는지부터 여쭤보는 게 맞겠네요. 그냥 이건 지나간 얘기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그러니까 제가 원래 비중 1위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총 600억짜리 종목이었어요. 시총 600억? 네, 600억짜리 종목인데 제가 원래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시총이 작은 종목을 사서 엉덩이 투자를 해서 몇 배씩 먹고 나온 거기서 투자를 좀 되게 큰 많이 것들이 했었어요. 나오죠. 예, 네. 많이 했었는데 요 시총 600억짜리가 이제 거래량도 없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총 200억까지 가더라고요. 비중 1위가. 코로나 때. 예, 예.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많이 내려가기는 했지만 그 종목만큼 계속 이제 투자를 가져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거기서 이제 손절이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 잘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가장 컸던 거는 주식을 안 팔아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고요. 네네네. 좀 그 당시에는 좀 자포자기한 것도 있었어요. 될 대로 되라. 예, 예. 그러니까 도저히 뭐 마이너스 70% 80%에서 내가 뭐를 해야 이게 되겠냐 싶었던 거고. 근데 솔직히 제가 이제 남들 본전 정도 회복했을 때 뭐 작년 6월 때까지도 저는 마이너스였어요. 작년 6월. 예, 예. 오. 그때 6월쯤 돼서는 본전 정도 온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마이너스였고. 근데 그때 제가 또 우연히 되게 잘 풀리게 된 게 그 비중 1위 종목이 테마를 탔어요. 얻어 걸린 거네요? 네, 얻어 걸렸어요. 우주 테마를 타갖고 제가 운칠기삼에서 운이 99.9인 사람이에요. 근데 섭외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잘못했어. 야. 그래서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그 우주 테마를 타서 그게 올라오는 바람에 이제 비중 2위, 3위 종목을 정리를 하고 그때 이제 본전이 된 거야. 본전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풍력주를 좀 사서 네. 수익을 많이 냈고, 그러니까 맞아. 풍력주를 작년 그때 하반기에 풍력주 어마어마했죠. 예, 진짜. 근데 제가 뭐 그 CS 윈드나 뭐 유니슨 이런 거 산 게 아니고 스페코랑 세진중공업이랑 그다음에 뭐 전선들 각종 전선 주식들 네. 그다음에 저기 코오롱 글로벌 뭐 이런 거를 사서. 근데 이런 거는 또 이제 방송 듣는 가치 투자자분들은 안 좋아하세요. 욕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잘못 잡았다고 방송을. 섭외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인 가치 투자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하이닉스에 좀 집중 투자를 했어요. 하이닉스가 그때 이제 7만 원대로 내려왔었는데 네네네. 하이닉스가 그때 이제 왜 7만 원대로 내려왔냐면 그 하웨이가 제재를 받으면서 네.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들었거든요. 네네네. 하웨이가 그때 세계 1위였잖아요. 출하량이. 네네. 아니다 2등이었겠구나. 삼성전자 말고 2등이었을 거야 아마. 그 모바일 출하량이 줄어드니까 그때 그래도 삼성전자는 이제 좀 나눠져 있잖아요 사업부가. 네. 근데 그 이제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7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하이닉스를 비중을 한 50% 이상 실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그 대주주 3억 이슈가 있어서 네. 코스닥은 계속 780까지가 맞아요. 내려왔었고 네. 하이닉스는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또 이제 하이닉스랑 또 중소형주랑 맞바꾸는 전략을 해서 또 근데 그거는 제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웨이에서 이제 비록 하웨이 제재를 해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드는 이슈가 있지만 네. 이게 그 같은 오포나 비보나 샤오미가 그 하웨이의 출하량을 다 커버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네. 이거는 거의 시간 문제라 생각했고 이렇게 악재가 있을 때 하이닉스 같은 주식을 사놓으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비중을 되게 실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대주주 3억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대주주 3억 이슈 때문에 저는 중소형주 영향이 되게 크다고 봤고 그렇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쭉쭉 올라가고 중소형주 빠지니까 저는 이제 되게 좋았죠. 그래서 하이닉스 담보로 중소형주를 또 사고 요걸로 벌어서 다시 좀 네, 갈아타고 네. 그것들이 이제 담보대출 받아서 샀어요. 그래서 샀고 그래서 그 중소형주들도 많이 올랐죠. 그 당시 그래서 제가 참 주식이 웃긴 거는 제가 작년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는 거의 뭐 제가 수익 낸 게 없었는데 네. 근데 2020년 제가 한 7, 8월부터 지금까지는 한 종목도 손절한 적이 없어요. 모든 종목이 다 수익이 났어요. 전부 다. 지금은 그러면은 그렇더라고. 포트에 거의 지금 2종목 있어요. 2종목. 그나마 한 종목 몰빵해서 2종목으로 분산이 된 거네. 그러니까 이제 분산 투자네, 분산 아니, 투자. 제가 원래 진짜. 그 이제 종목을 자산이 좀 늘어나서 네. 한 10종목 정도 하려고 했는데 네. 저랑 성향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2종목 하니까 그래도 한 종목 하는 것보다 2종목은 좀 분산되니까 마음 편하다 그래갖고 좀 그렇게 하고 있고. 2종목 분산 투자. 자, 여러분 혹시나 이거 보시고 역시 인생 한 방이야. 그래요? 안 인생 돼요. 몰빵이지. 이런 분들은 아닙니다. 일단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섭외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붙여주셔야 돼. 이 사람은 생계형 전업 투자자고 좀 이제 실력이 안 되고 이런 걸 써주세요. 과격한 여기다 분입니다, 손말로 써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좀 집중 투자 위주로 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만큼의 리서치가 깊이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렇죠.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지론 중에 하나가 아는 만큼 보인다. 공부한 만큼 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조금만 보고 뭐 리서치 자료 뭐 사업보고서 몇 번 읽어보면 되는 줄 알고 가서 거기서 뭐 레버리지 들어 그거는 이제 마이너스 20% 30% 되면 엄청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리고 아니라 제가 그 얘기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여기 시청자분들한테는 요거 보고 말씀드리면 되죠. 네네.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일단 원샷. 일단 인사도 안 드렸는데 인사를 이한테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 나와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예, 제가 무슨 여기 분산 투자하고 제가 가치 투자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를 말씀을 거짓말을 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네네네. 집중 투자를 한 사람이고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제 방법이 옳은 게 아닙니다. 이게 옳은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저는 이제 지나친 집중 투자는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산으로 가죠 이제. 제가 이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 부르면 산으로 간다고. 그거는 이거예요. 뭐라 해야 될까? 이분은 110m 허들 선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100m 달리기 선수들도 있지만 이분은 110m 허들이야. 잘못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여기에 특화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종목이 110m 허들인 거죠. 근데 그거를 단거리에도 약하고 장애물 달리기에도 약한 분들이 따라했다가는 정말 큰 코 닥치는 거고. 그래서 뭐 마라톤이 적합하다면 마라톤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무슨 뭐 보스턴 마라톤 대회 나갈 거 아니고 나는 진짜 조깅하는 게 맞다. 나는 뭐 진짜 70대 때까지도 조깅을 할 거다라는 분들은 이제 그런 스타일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각자의 방식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감사합니다. 예. 옹호해 주셔서 잘 감사합니다. 포장이 됐나? 저 비유가 좀 이상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단거리는 전 체질이 잘 안 맞고 또 뭐 마라톤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한 800m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그 박용욱 주식농부 박용욱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네. 아주 건강한 건강식품이고 저는 그냥 10번에 한 번 저는 불량식품 드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 아홉 분은 진짜 가치 투자에다가 이제 네. 투자 철학도 분명하시고 뭐 이런 네. 분들이고 네. 10번째는 가끔 일탈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 다이어트 하다가도 가끔 불량식품. 탕수육도 먹고 싶고 네, 네. 짜장면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을 네. 때 이럴 때 저를 찾아주세요. 아니 근데 제가 그래도 선진장님을 모신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아까는 운칠기삼이라고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계시고 버셨고 앞으로도 잘 되실 것 같고 근데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시면 정말 깊이 있게 무섭게 분석해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그러니까 그렇죠라기도 곤란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솔직히 예. 진짜 솔직하게 이게 방송이라고 겸손하게 드리는 마음이 아니고 제가 실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근데 저는 솔직히 하는 일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육아랑 주식.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거밖에 안 해요. 그냥 1년 내내. 예,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거는 장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주식 투자하는 거랑 리서치하는 거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주식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그 서장훈 씨, 농구 선수 서장훈 씨 영상 네, 보면 제가 농구도 되게 강팬이라 예전에 서장훈 씨도 제가 잘 알고 요즘 세대들은 옛날 농구 잘 모르잖아요. 전 네. 농구 대잔치부터 해서 농구의 흥망성쇠를 다 본 사람인데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서장훈 씨가 얘기하잖아요. 즐겨서 되는 건 없다고.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즐기지 말고 즐겨서 되는 건 없다. 그건 어른들이 니네 좋으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왜 즐기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죠. 그 일을. 근데 제가 서장훈 선수가 뭐 그 선수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지나치게 승부욕이 많고 몰입을 해갖고 막 심판한테 욕도 하고 네. 막 하승진 선수 머리도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주식이 너무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니까 되게 오래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계속 현역으로 끝까지 남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역이란 말을 왜 쓰냐면 김철강 형님이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은퇴하신다고 은퇴 해서 선언하셨죠. 저는 은퇴하기 싫거든요. 전 영원한 사자이고 싶거든요. 어. 그냥 딱 그 들판에서 예. 사자가 돼서 사냥을 하고 싶은. 아. 그래서 또 스터디에도 좀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고. 어. 어. 우리 저기 박영옥 대표님은 이제 주식을 이제 농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사자, 사냥이라. 여러분 성향 차이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저 화장실이 너무 그냥 갔다 와. 그냥 하시면 돼요. 너- 풀샷 뻗쳐놓고. 아니야, 빨리 갔다 와. 잠깐 쉴게. 저희가 약간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이제 끊어서 가는데 이런 건 이제 실제로 얘기를 해야 돼요. 저희 PD님이 이제 갑자기 이제 화장실을 가는 급동이라고 하죠. 일이, 예, 전문용어로 이제 급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저희가 진행자 겸 기자 저 하나, 여기 PD 후배 한 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누 갑자기 이제 배가 아프면 이제 촬영을 사무실 중단해야 돼. 근데 너무 좋아요.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사무실 분위기도 너무 좋고. 아니, 분위기는 뭐 둘밖에 없는데 아니, 분위기가 나쁠 게 없죠. 무엇보다 이 사무실에는 이대호 기자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무실이 그냥 끝나는 거죠. 빛이 나는 거죠. 감사합니다. 또 너무 띄워주셔가지고. 조명보다 더 빛나는 빛대호. 이게 사실 저희 방송이 네. 그때 그 염승환 이사님이랑 김정환 대표님이랑 저랑 아. 셋이 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봤어요. 그렇게 할 때 굉장히 산만하거든요. 라이브 토크. 네. 근데 오늘은 둘이 하는데도 이렇게 산만하지. 제가 염승환 이사님이랑은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고 맞아. 김정환 대표님이랑은 아직은 네. 친분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셋이 할 때인데 오늘은 둘이 하는데도 산만하네요. 좋네요. 산만하는 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